네, 안정개미입니다. 오늘 주제는 단기 트레이딩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이거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그날의 주도주를 매매한다. 자, 왜 그럴까요? 제가 간단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플리마켓을 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켓을 여는데, A라는 마켓은 사람이 굉장히 많고, B 마켓은 사람이 없습니다. 인기가 없어서. 그러면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A마켓은 그만큼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이게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에 나왔다면, 이 물건이 좋다면, 이 물건이 추후에 오를 확률이 더 높다면, 그러면 이 종목으로 예시를 들자면, 뭐 바이오니아, 오늘 종목이 재료가 붙었어요. 좋은 재료가 붙었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 그러면 주가 방어가 굉장히 일단 첫 번째로 잘 됩니다. 가격이 싸지면 그만큼 이 가격 나는 오늘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메리트가 있다 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인기 없는 종목보다. 그래서 가격 방어가 상당히 더 잘 되고, 두 번째는 이 종목을 사람들이 막 사요. 너도 나도. 사기 시작하면은 반대로 탄력이 더 많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이대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오늘 뭐 상한가 갈 것 같아. 20%까지 오를 것 같아. 이런 생각에 너도 나도 같이 사게 돼요. 근데 이 인기 없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좋은 재료가 떠도 그냥 묻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만큼 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좋은 가격이 와도 오히려 힘 빠지고 그냥 끝없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주도주를 파악을 해야 되고, 주도주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냐? 차트를 보시면 이 당일 거래 상위, 여기 코스피, 코스닥 누르면 거래 대금이 나와요. 오늘 단알 거의 7천억 정도 나왔고, 세종 메디칼 5천억, NHN벅스 5천억,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요즘 시장 분위기에 7천억, 5천억, 4천억 이 정도면은 되게 굉장히 보는 사람들이 그날 많았다. 거래 대금이 많이 쏠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거래 대금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종목들을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테마가 형성이 됐는지, 그러니까 섹터마다 뭐 전기차, 원자력, 뭐 코로나 이런 식으로 한 종목만 오르는 게 아니고 테마가 형성이 돼서 거래 대금이 같이 몰렸는지, 그걸 보면 좀 더 주도주를 찾기 쉬워요. 그 중에서도 돈이 굉장히 많이 더 쏠리거나 아니면 좋은 재료가 붙거나 상승률이 다른 같은 종목 테마보다 더 높이 올라가거나, 그런 게 일단 대장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대장주를 공략하시는 게 굉장히 제일 좋은 방법이고, 뭐 2등주, 3등주도 매매를 하셔도 되지만, 뭐 그런 경우는 좀 더 대장주를 먼저 매매를 해보시고 추후에 익히셔도 됩니다. 워낙 변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테마 형성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또 오전에는 뭐 원자력 섹터가 돈이 많이 쏠렸다가 또 오후에는 뭐 코로나 혹은 뭐 자율주행 이런 식으로 테마가 이제 돈의 흐름이 바뀌어요. 그 바뀌는 걸 잘 체크를 하시고 돈이 어떤 종목에서 어떤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는지, 그거를 되게 민감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끊기는 종목들은 일단 오후에 다시 오를 수도 있지만 그대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돈의 흐름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거는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시를 더 들어드리자면 바이오니아, NHN벅스, 세종메디칼. 자, 저는 오늘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했는데, 다날은 이 거래대금이 1등이지만
얘가 시가총액이 무거워요. 1조고 아침에만 이렇게 몰렸다가 끝없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무조건 방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래대금이 몰릴수록 주가 방어나 탄력이 더 좋게 생길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바이오니아. 제가 오늘 매매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여기 샀다가 팔고, 샀다가 팔고, 눌렸을 때 샀다가 팔고, 여기도 눌림에 잡았다가 팔고, 여기도 눌림에 잡았다가 팔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마지막에 여기서도 제가 왜 손절을 안 했냐, 한 2%, 3%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이게 주도주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켜준다면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럴 만한 다른 종목보다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홀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등이 나올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눌림 매매도 이런 주도주 안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NHN벅스 이것도 어제 상한가 이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이렇게까지 탄력이 나올 줄 모르고 여기서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비록 여기서 팔았지만 이만큼의 시세가 더 나왔습니다. 거의 뭐 제가 판 타점으로부터 20%가 더 나왔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높아서 잡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추가 탄력이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일봉상으로 봐도 굉장히 높죠. 근데 여기서도 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 추가로 거의 상한가 가까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탄력이 잘 붙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메디칼. 이것도 일봉으로 봤을 때 이날 거래대금이 많이 붙었고 여기 좀 쉬었다가 다시 이만큼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 세종메디칼이 올라오네? 이제 이런 차트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더 달려들게 되는 거죠. 평상시 알았던 종목이고 돈이 많이 쏠렸던 종목이고 그만큼 뭐 호재 뉴스나 재료가 붙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세종메디칼도 저는 여기 횡보할 때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팔고 여긴 다시 잡았다가 그냥 아니다 싶어서 바로 팔았어요. 근데 또 횡보하다가 이만큼 빠졌는데도 또 다시 올라오죠. 여기 지켜주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서 매매를 하고 여기서 실현을 한 겁니다. 수익 실현을. 그 다음에 또 상한가까지 갔어요. 이게 거래대금이 지금 5천억 붙었잖아요. 얘도 오늘 주도주였고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되는데 거래대금이 5천억이나 붙었다. 그러면 굉장히 시가총액 대비해서 많이 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한 힘이 더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렸고 두 번째, 자기가 정한 손절 라인을 꼭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첫 번째는 자기 매매 방식이 조금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법이든 보는 자리든 그런 루틴이 좀 완성이 돼야 이런 손절도 자기가 정한 라인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타점이 생기신 분들은 돌파 매매가 됐든 간에 눌림 매매가 됐든 간에 손절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생각했을 때 이 매매 타점을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공부하시는 방법이 그날에 앞에 주도주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보고 타점을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자, 뭐 세종메디칼 이렇게 봤을 때 장 끝나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얘가 여기 전고점 넘으니까 이렇게 크게 더 상승이 나왔네. 혹은 여기서 이렇게 지켜주니까
여기서 한번 슈팅이 더 나왔고, 또 지켜주다가 여기서 한 뭐 5% 가까이 빠졌는데, 여기 60선을 막 여기 지켜주면서 다시 올라와서 다시 올라오고 이평선이 수렴되니까 또 한 차례 상승이 나왔다가 여기 정고점 여기 넘어주니까 이런 데서 또 지지를 해주고 추가 상승이 나오고 결국 안 빠지니까 상한가를 닫았다. 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샀었으면 좋았겠다. 혹은 이런 자리 넘을 때 여기 지켜줄 때 샀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이런 자리 사서 여기 뭐 한 2% 수익 낼 수 있었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면서 다른 잘하는 이제 유튜버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사가지고 어떻게 수익 실현을 했는지, 나랑은 어떻게 다른지, 그 사람들은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했는지, 이런 거를 비교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부분이 늘 공부가 돼야 되고, 공부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꼭 손절을 지켜야 됩니다. 아까 뭐 세종 메디칼 이런 종목이야 그대로 올라갔지만 오늘 다날 얘도 지금 거래대금 1등이었죠. 근데 내가 손절 라인을 안 잡는다. 그러면 여기서 샀다가 한 8%가 밀릴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막 이런 데서 샀다가 여기 한 뭐 5% 밀렸겠죠. 그리고 다음 날도 막 계속 빠져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손절 꼭 정하셔야 되고 그걸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3번 이 시장 분위기를 수시로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선물,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꾸준히 확인을 하시면서 돈의 흐름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저는 설정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랑 S&P 500 지수 선물이 나오잖아요. 이 지수가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많이 주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매매를 할 때도 이 선물 시장이 괜찮은지 체크를 해보시고 또 이 지수도 이렇게 끝없이 내려가는지 원웨이로 내려가는지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켜주는지 아니면 뭐 원웨이로 올라가는지 이런 거를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 지수가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그렇다 보면 사람들이 수익 실현하는 이유가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매물이 더 많이 쏟아지고 빨리 쏟아집니다. 원래 이런 종목이 지금 이 정도 자리에서 5% 정도 막 10% 상승이 나온다고 치면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막 3% 혹은 더 적게 나왔는데도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매물을 투하하면은 그걸 받아주지 않고 그대로 같이 다 따라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 싸움도 되게 심해져요. 지수가 안 좋기 시작하면, 밀리기 시작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항상 잘 보셔야 되고, 이 눌림 매매를 할 때도 좋은 가격까지 내려왔는데도 원래 지수가 평상시에 좋았으면 이 좋은 가격이면 사람들이 막 사서 그 자리를 지켜주거나 그대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 이 지수가 안 좋다 보면 그대로 더 밀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냥 반등 없이 그대로 쭉 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 눌림 매매든 돌파 매매든 타점이 달라질 수 있고 이 수익 실현하는 자리도 시장의 분위기를 봐가면서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살아있다고 하죠. 이런 지수가 수시로 실시간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매매 방식이
같아도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거를 조율을 항상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체크를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훨씬 방어가 잘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항상 공부를 하려고 하고 이 세 가지를 꼭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꼭 항상 상기를 해보시고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보는 그런 잘하는 유튜버들은 주식 고수분들은 이런 세 가지를 거의 매번 잘 지키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